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 아산 건강 강좌는 유방암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유방외과 이세별 교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국내 유방암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8년도까지 유방암 발병률이 3.5배나 증가하였고 한국 여성 평균 수명 83세를 기준으로 25명 중 1명이 유방암을 진단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OECD 국가 중 2002년 대비 유방암 환자 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고 서양에 비해 40대 젊은 나이에 호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에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 유방암의 원인이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밝혀진 유방암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령별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암은 정상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이죠. 나이가 먹을수록 암 발생과 관련된 생활 습관이나 유전자 손상, 유해 환경에 대해 노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와 암 발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에서 유방암은 서구에 비해 비교적 젊은 40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평균 발생 연령이 점차 늦은 나이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또한 알려진 바와 같이 유방암은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이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체형과 식생활이 변화되고 이로 인한 그리고 출생률 감소도 나타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경 연령이 14.4세, 2010년에는 12.0세로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빠른 초경은 식습관과 아니면 과체중 이런 것들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국민의 체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서구 체형도 유방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형 변화는 점점 경제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양효화진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만은 폐경 후의 여성의 유방암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 결혼 연령이 변화되고 있고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첫 출산 연령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가장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물가와 그리고 실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낮은 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유방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점점 인공수유가 편해지고 또 모유수유를 하기가 참 어려운 사회 환경에 여성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가 점점 줄어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유수유의 변화도 유방암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을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자가검진과 정기적인 암검진이 중요할 것입니다. 유방암의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져지는 멍울이 유방암의 증상 중 가장 많은 증상입니다. 모든 유방에 만져지는 종괴는 일단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같은 부위와 비교를 하고 만져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유방 조직이 다르게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월경 주기의 다른 시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두 분비물인데요. 이제 일직성이나 아니면 혈성 분비물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적이나 습진 등의 피부의 변화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두에 갑작스런 함몰이 생기거나 아니면 겨드랑이 멍울이 생기는 것도 유방암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유방에 멍울이 보이고 그리고 그 멍울에 의해서 유두가 함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혹에 의해서 피부가 끌려 들어가서 함몰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피부에 부종이 있어서 마치 오렌지 껍질과 비슷한 모양의 피부 모양의 사진이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유두나 유륜의 습진처럼 보이는 유방암의 일종의 사진입니다. 또한 유방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궤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유방암의 자가 검진이 중요합니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한 연령별 검진 권고안을 살펴보시면 이제 30세 이후에 매월 유방 자가 검진을 시작하셔야 되고,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검진,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의 진찰 및 유방 촬영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진 시기는 유방의 부종이 최소인 월경 후 3일에서 5일이 가장 좋습니다. 자가 검진의 방법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거울을 보면서 육안으로 관찰을 하고 또 서거나 앉아서 촉진하고 누워서도 촉진해서 자세를 바꾸어 가면서 전체적인 유방을 꼼꼼히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방암의 진단법은 임상검진, 유방촬영술, 초음파, MRI, 그리고 필요시에는 유방 생검이 필요합니다.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3가지 검사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임상 진찰, 두 번째는 영상학적 검사, 세 번째는 조직 검사입니다. 먼저 유방 촬영술인데요. 워낙 검사가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검사죠. 초음파 검사가 더 정확하다는데 유방 촬영술 안 하고 초음파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이고요. 유방 촬영술은 유방암을 검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검사 방법이고 미세석회화를 가장 잘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방암과 연관된 미세석회화가 초음파나 MRI에선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술은 반드시 검진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인은 치밀 유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유방암의 발병 원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가 도움이 되고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필요시에는 MRI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영상학적 검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암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치료는 어디까지 왔나? 워낙 유방암의 치료는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유방 주변을 치료한 국소 치료와 그리고 전신을 치료하는 전신 치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소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있고, 전신 치료는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 항호르몬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은 크게 유방을 모두 절제하는 유방 절제술과 유방 보존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유방 절제술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조기 검진으로 크기가 작은 암이 잘 발견되고 또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를 줄여서 시행하는 유방 부분 절제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3분의 2의 환자분들이 유방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방 보존술의 방법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 유방 조직이나 피부,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제거된 부분의 모양을 만드는 온코 플라스틱 수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어 예전에는 부분 절제가 어려워서 좀 사이즈가 큰 환자분들도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기술을 이용한 유방 부분 절제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MRI를 찍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엎어져서 유방을 늘어뜨리고 찍잖아요. 그렇게 누워서 찍는 MRI를 수술할 때는 이제 누워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암의 위치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수술 전에 항암을 시행한 경우에는 처음엔 암이 컸지만 항암 후에 암이 다 없어져서 위치를 표시하기 어려울 때 이러한 3D 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 수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절제술입니다. 유방절제술은 복원을 하지 않는 유방절제술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절제술과 함께 복원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도 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복원을 시행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피부 보존 유방절제술의 방법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이제 지연 복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피부 보존을 하는 유방절제술과 함께 복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로는 유두까지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그곳에 이제 외부에 있는 자기 조직을 이동해서 복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피부를 보존해서 유방절제술을 한 이후에 동시 복원하는 방법이 있고, 유두에 암이 없다면 유두까지 보존하는 방법의 복원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유방절제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국에서 450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분들이 로봇을 이용한 유방수술을 시행받고 있습니다. 그중 아산병원에서는 연간 100례 이상의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보존 유방절제술의 방법은 이제 점점 복원이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 피부나 유두를 보존하는 방법의 복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의 답은 수술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병의 진행 정도를 알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결과를 예측하고 치료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방암의 병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유방암의 크기와 그리고 애과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뼈, 폐, 간 등의 전신 전이 여부를 가지고 병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암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방의 수술을 하고, 그리고 애과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병기에 따라서 이제 아산병원의 생존율을 좀 살펴보시면 기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병기가 안 좋을수록 예후가 나쁜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기간별로 살펴보시면 예전보다 최근의 환자분들이 점점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3기 환자분들도 80% 가까이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최근 환자분들이 영기와 1기, 그러니까 초기의 환자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환자분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항암을 먼저 시행한 분들이 이제 유방암을 모두 다 암이 없어진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것을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 이런 완전 관해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를 살펴보면 유방암의 모든 타입에서 완전 관해가 된 환자분들의 결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러한 결과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 전 항암 후에 영상 검사에서 암이 다 사라졌다는데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의 결과가 좋은 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 의료진 분들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면 언젠가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치료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암제 치료, 항호르몬제 치료,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들이 이제 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조 치료를 왜 하는지, 궁극적인 목표는 생존율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45세 3.8cm의 크기의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환자가 있었다고 하였을 때 이 환자분들이 겨드랑이 전이가 없는 경우 74%, 2개인 경우는 63%, 그리고 5개가 있는 경우에는 53%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항호르몬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한다면 각각 10에서 20% 이상의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료 방법은 누가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결정할 때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유방암의 병기,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와 폐경 유무, 그리고 암의 종류가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헐투라고 하는 과발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환자분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굉장히 핫한 유방암 치료 중 최신 치료라고 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면역 항암제 치료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도 부르는데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면역 치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면역 주사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치료들인데요. 이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면역 항암제 치료는 다른 치료이긴 합니다. 면역 치료는 면역과 관계되어 있는 일종의 표적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면역과 관계되어 있는 관문의 작용, 이것을 이제 표적 치료로 하는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수술 전에 항암 시에 관해율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께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시기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어떤 걸 먹어야 될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식이요법을 전반적으로 유방암의 치료의 위험성을 그러니까 재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으로 삼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과도한 건강 보조제보다는 식단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또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영양이나 아니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대체요법의 객관적인 검토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음식은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맛있는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 식단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단을 할 때 소위 이 음식은 좋은 음식, 저 음식은 나쁜 음식 이렇게 표현하거나 극단적인 치료를 시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꾸준히 연구가 또 진행되면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서 추천을 드리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어떤 음식이라도 밸런스 있게 나쁜 음식을 조금 줄이고 좋은 음식을 좀 늘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식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입증되지 않은 식이요법이나 대체요법들은 치료나 회복의 기회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 환자분들이 또 가족분들이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정서적인 충격이 크다고 생각되고 일반인에 비해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불안이나 우울, 불만들의 디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진단받기 전에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는 긍정적인 자세가 치료와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나의 의지로 하기가 어렵다면 이제 유방암 환우분들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주치의나 아니면 전문 상담과 스트레스 클리닉과 같은 정신 종양 클리닉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외래에서 통증과 운동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술 부위와 그리고 또 저희가 항호르몬 치료를 많이 복용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각 관절이나 팔, 허리 등 어깨 이런 통증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러한 치료들도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덜 느끼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운동 치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긴 하지만 이제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
나는 이렇게 슬금슬금 걷는다기보다는 걷는 운동이 나에게 운동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파워워킹을 하면서 중강도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운동들 아까 말씀드린 통증도 감소시키고 생존율도 증가시키는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많이들 걱정하시는 림프 부족률도 호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방암 발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신에 조기 발견률이 높아지고 치료 결과가 굉장히 우수해서 유방암 연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전 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재건 수술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치료의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환자 한 분 한 분들이 다학제적인 치료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놀래고 힘든 시간들을 지금 겪어오고 계신데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갑자기 예고 없이 다가온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이제 지구의 중심을 향해 여행하는 우리가 여행자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